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4일 월요일 밤 9시 51분입니다. 지금 제 무릎 위에서 자고 있는 이 강아지 이번 주말에 찍은 건데요. 잘 나와서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평상시엔 이렇게 집에만 오면 자는데요. 집 밖에만 나가면 이 충전했던 에너지를 이렇게 잘 쏟아붓고 그럽니다. 자, 아무튼 강아지 얘기는 그만하고요. 오늘도 한국장, 미국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국장이 사실상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증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지 몇 달쯤 됐어요. 나스닥보다 더 강한 상황입니다. 나스닥 어제 0.6% 하락 마감했죠. 근데 오늘 코스닥 어때요? 코스닥 종합 0.6% 상승. S&P 강보합이었는데 오늘 한국 코스피 1.3% 상승.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거는 뭐 이성적으로는 딱히 설명할 길이 없는 거고, 오직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상승의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밀려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326이 고점이었나요? 326이 고점이었는데 요 8월 13일 날 사실 요거는 이제 절대 못 넘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턱밑까지 차오르고 있어요. 참 어이가 없는 요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역사에 남는 미친 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뭐 기다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주식 따라가기는 뭐하고 인버스 잡기도 뭐하고 굉장히 지금 애매한 요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며칠 전에 나스닥 시장이 보여줬던 움직임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나스닥이 며칠 전에 그러니까 나스닥이 첫날 아마 9월 3일이었을 거예요. S&P는 덜 빠지고 싶은데 나스닥이 멱살을 붙잡고 지수를 끌어내리니까 시장이 S&P도 끌려 내려가는 이런 현상들이 최근에 있었던 거거든요. 결국 이제 미국장이 멱살을 붙잡고 한국 시장이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미국장에서 쇼킹한 일이 있지 않으면 그냥 계속 밀려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봤을 때는요. 오늘 좀 이런 걸 좀 하나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변동성 지수입니다. 한국 시장 변동성 지수. 한국 변동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보시면은 그 대충 몇몇 레벨대로 이렇게 크게 박스권 몇 덩어리를 이렇게 잘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보시면은 그 코스피가 정상적으로 안정적인 시장이 되려면은 정상적으로 건전한 상승이 나오려면은 최소 코스피 지수가 20 언더로 떨어져야 됩니다. 코스피 이 변동성 지수가 20에서 한 27 요 언저리에서 놀고 있을 때는 일단 이거는 시장이 비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절대 시장이 안정된 모습이 아닌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오늘로써 21까지 찍었어요. 오늘 21이고 여기 7월 달에 나왔던 전저점이 20.7이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전저점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긴 하고, 이 포인트는 이제 20을 지키느냐, 그리고 20과 27 요 박스권 안에서 얼마나 놀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이 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20에서 27 최근에 올랐던 요 변동성이 떨어지는 이 패턴을 보시면은 그 어느 때보다 속도가 빠르거든요. 여기 27에서 20까지 떨어졌던 다른 구간들을 보세요. 여기 7월 3일부터 해서 7월 22일까지 한 거의 3주 정도 걸렸는데, 지금 이번 경우 보시면은 9월 7일에서 9월 14일까지 단 한 주 만에 이게 다 내려온 거란 말이죠. 9월 7일, 9월 14일 보이시죠? 7거래일 만에 다 내려온 겁니다.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유달리 이 속도가 좀 빠른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올라갔던 거에 비하면은 이번에 그 변동성이 떨어지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겠어요? 풋옵션이 개박살 나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풋옵션이 같은 기간에 여기 변동성 지수 고점이 9월 4일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9월 4일부터 해갖고 풋옵션이 완전 개박살이 나버렸죠. 뭐든지 좀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속도나 이런 게 너무 빨라도 시세의 지속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법인데, 일단 뭐 지금으로서는 어디가 이 풋옵션의 바닥이다, 어디가 선물의 고점이다를 논할 수는 없지만은 최근에 드릴 수 있는 모습은, 최근에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코스피 변동성 지수의 역사적인 흐름에 미루어 봤을 때 뒤에는 더 찾아보세요. 뒤에 어떤 흐름들을 또 거쳤나. 제가 이 10분 15분짜리 녹화하는 영상에서 옛날 걸 다 짚어드리긴 좀 뭐하고, 하여튼 이번에 변동성 지수가 27에서 20 언저리까지 떨어지는 속도는 좀 지나치게 빨랐던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장은 사실 그래요. 지금 상황이 딱히 뭐라고 이게 해석할 만한 게 없습니다. 이제 물론 뭐 머리 위로 조금 더 선을 그어 보자면은 뭐 321, 선물 321, 322 여기 자리에 어떤 저항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정도? 이거 말고는 딱히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약간 여기는 요런 때 옛날 나스닥 지수 8월 중순부터 해서 한 17거래일인가 18거래일인가 연속으로 올랐었죠. 여기 요때 16거래일 올랐네. 16거래일 17거래일 올랐습니다. 이때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면 뭐가 하락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야 할 말이 있는데 할 말이 없이 그냥 계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영상 돌려보시면 이땐 나스닥 지수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단지 뭔가 상승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고 뭔가 수상하긴 하다라는 얘기밖에 못 드렸었는데 지금이 약간 코스피가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저항이 322 정도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더 이상은 뭐 딱히 어떤 해석을 해드릴 게 없어요. 그리고 변동성 지수의 이 하락이 유달리 빠르다, 유달리 가파르고 빠르다라는 요 정도 말씀. 그러니까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 상승 보시는 분들이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요 정도 얘기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이성적으로 설명도 안 되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장이 자빠져야 한국장도 정신을 차릴 것이다. 이 정도 얘기 말고는 할 말이 없이 뭐 분석할 만한 게 특별히 없습니다. 눈만 뜨면 그냥 계속 올라가거든요. 관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장 요 정도 하고 넘어가고 참고로 그 삼성전자는 지금 단기적인 하락 추세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요런 추세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시면 고점 높아졌죠.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인 하락 추세마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르는 거예요. 또 오르는 거. 기술적으로만 보면 또 오르는 거다. 여기 어떻게 올랐는지 이런 과정은 순수하게 다 제껴놓고 선만 그어놓고 보면은 일단은 단기적인 하락 추세마저 끝나버렸다. 또 오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 62,000원, 61,000원이 이제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정고점 자리인데 액면 분할하기 전에는 이 자리가 아마 거의 300만원 가까이 되는 자리일 텐데 이거를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무거운 자리인데 여기를 또 갭으로 방방방방 넘어간다는 게 건전한 모습일지는 또 어쨌든 이것도 또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별로 좋진 않다는 거죠. 정고점 굉장히 무거운 자리인데 62,000원 찍고 나서 42,000원까지 빠졌던 이 굉장히 무거운 자리인데 여기를 이번에 어떻게 도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삼성전자의 미래가 또 결정이 되도록 하겠죠. 자,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한국장에 관해서는 깝깝하니까 이제 좀 넘어가서 미국장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일단 오늘 밤 지지와 저항부터 좀 말씀드려 볼까요? 분봉입니다. 분봉. 자, 이건 S&P고 이건 나스닥이에요. S&P는 어떨까요? S&P는 제가 말씀드린 게 지난번에 요 자리를 넘지 못하면 더 빠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3425, 3425. 이건 나스닥 선물 기준입니다. 나스닥 현물 기준 차트하고는 또 숫자가 조금씩 다르고 그림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무튼 요 기준으로 봤을 때 3425를 넘지 못하면 아래쪽으로 빠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빠졌죠. 그리고 제가 놀러 나가면서 말씀드린 게 3345, 3345 자리를 붕괴시키면은 아마 전저점 쪽엔 지지력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빨딱 올라와 가지고 현재 아직까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저점에 있는 요 자리 3310, 3310 정도 자리에서 또 지지력이 지금, 그러니까 전저점에 대한 지지력이 나오면서 쌍바닥인 그림이 현재 나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오늘 밤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오늘 밤에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제 올라야 될 자리에서 빠졌거든요. 어제 올라와야 될 자리에서 빠졌으니까 건전한 일반적인 모습은 오늘은 위쪽으로 고점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아래쪽으로 저점을 테스트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일단은 미국 시장 개장 30분 남은 상황에서 현재 이렇게 어제 고점을 벌써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은 오늘 밤에 고점 테스트, 그러니까 오늘 밤에 제가 얘기한 저점 테스트를 안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냥 이대로 쭉 올라가서 바로 고점 테스트만 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S&P는 지금 더럽게 강합니다. 나스닥하고 상황이 다른 거예요. S&P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어디서 눈치를 보고 있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어디 보시면은 저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선이 정확하진 않은데요. 이게 어디지? 정확하진 않은데 여기 정도에 있습니다. 3380 정도 됩니다. 3380. 3380 그러니까 오늘 밤에 할 일은, 오늘 밤에 미국장 현재 할 일은, 원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래쪽으로 저점 지지력을 테스트해야 되는데 현재 개장 전에 벌써 어제 고점을 넘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오늘 저점 테스트 생략하고 바로 고점 테스트 할 수 있는데, 오늘 밤에 보셔야 될 고점 자리는 3380 넘는지 안 넘는지, 그리고 3380 넘어가면 다음번 저항은 어디다? 3425. 저번에 넘지 못했던 3425. 그러니까 3425를 넘어가야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위쪽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3425 넘기 전까지는, 이거 전까지는 일단 아래까지 그러니까 3425 넘기 전까지는 아래쪽으로 계속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밤에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3380을 일단 먼저 테스트 할 거고, 여기서 밀리면은 어제 밀렸던 자리 3345까지 또 테스트 할 거고, 3345에서 밀리면 또 전저점 테스트 하겠죠. 이게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S&P 박스권, 나스닥 박스권 요런 흐름입니다. 설마 오늘 3425를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은 뭐 넘어가긴 어렵겠죠. 왜냐하면 넘어가려면은 오늘 상승률이 거의 3% 가까이 되는데 설마 오늘 3% 오르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P에 관한 말씀은 요 정도 드렸고요. 박스권 그죠? 위아래로 박스권이 드글드글하게 돼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박스권 위아래로 겁나게 많이 돼 있습니다. 그죠? 나스닥이 본격적으로, 이 분봉이에요. 나스닥이 본격적으로 위쪽으로 넘어가려면 어디다? S&P로 치면은 3425 같은 자리가 11,580 정도 됩니다. 요거 넘어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위쪽으로 많이 뚫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아직 오늘 밤은 이 근처까지는 너무 머니까 요거는 일단 쳐다보지 않는 걸로 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죠. 이것도 원래 어젯밤에 그 금요일날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은 저점을 원래 테스트하는 게 맞긴 맞는데, 미국장 오픈 30분쯤 남겨놓고 어제 이미 시초가를 넘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저점 테스트 생략하고 바로 고점을 테스트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지금 당장 나스닥 눈앞에 있는 저항은 어디냐면 11,280,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그 금요일날 붕괴시켰던 11,140, 붕괴시켰다 다시 회복한 11,140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아마 요한의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넘어가면 이거 11,280 넘어가면 위쪽까지 위쪽까지 한 위로 4% 5% 가까이 열려 있는 거고, 이거 밑으로 붕괴시키면 다시 전저점 테스트하러 가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참 지금 시장 상황이 웃기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어제 금요일날 자빠졌으니까 오늘 이 자빠진 부분에 대한 저점 부분에 대한 지지력을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게 맞는데, 그게 이제 이성적으로나 어떤 보통 시장의 일단 암묵적인 룰 같은 건데, 이제 그거 깨고 어떤 호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오늘 밤에 바로 지금 개장도 하기 전에 이렇게 위쪽으로 쏘고 있단 말이죠. 시초까지 넘어가고 있고, S&P는 더 강해서 어제 고점을 넘어가 있고, 그러니까 일단 참 상황이 뭐 아리까리합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일단 하여튼 S&P와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S&P가 더 강하고 나스닥이 S&P보다는 좀 약하다.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떤 이평선 쪽으로 보시면은 61선이었던 지지와 저항을 지금 61선이었던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나스닥은 이제 61선을 붕괴시키고 아래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은 61선을 지지할 것이냐가 아마 오늘 밤에 결정이 일단 날 것 같네요. 그죠? S&P도 그렇습니다. S&P는 나스닥보다 좀 강해서 61선에 아직 터치도 안 하고 이렇게 위쪽에서 붕 떠 있는 이런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S&P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 오르지 못하면 61선 터치하거나 아래쪽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에서 뭐 딱히 반등이 나온다, 뭐 아니면 하락 마감한다, 이게 뭐 드릴 말씀이 없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미국 본장 열어봐야 알겠죠.
아무튼 이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고 내일부터 FOMC 회의가 시작해서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FOMC 회의가 이틀 동안 있고요. 수요일 날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미국 시장에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한국장엔 목요일 날 반영이 될 겁니다. 뭐 도무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어떤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는 지금 좀 일단 그래서 저도 방향성에 대한 개념이 좀 없으니까 무의미하고, 달러하고 뭐 변동성 지수 정도나 좀 살펴보고 마칠까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죠. 달러가 어딨나? 달러 인덱스 한번 봅시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일단은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어떤 여유로운 구간에 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어떤 중요한 자리 뭐 그런 게 아니고 가운데 지금 붕 떠 있는 거예요. 대충 선을 그었을 때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여기 고점과 고점 연결한 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9월 10일 날 아래 꼬리 달고 딱 올라왔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어디 구간에서 이 시장이 놀고 있냐면은 94 정도, 94와 여기 있는 이 아래에 있는 지지선,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지지선, 요 사이에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 거는 달러에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이 정도 점검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 같은 경우도 그죠? 뭐 한국 변동성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미국 변동성도 애매한 자리에 떠 있다 이겁니다. 20일에서 S&P 변동성이죠. 20일에서 35 사이에 떠 있다. 20일에서 35 사이에 와 있으면 미국 시장은 정상은 아닌 겁니다. 그죠? 35 넘어가면 위쪽으로 시장 개폭락할 수가 있는데, 겁나 폭락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폭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일단은 무슨 폭락이 나오려고 한다면은 일단 오늘 밤에 슬슬 뭔가 밀리면서 오늘 밤도 음봉으로 하락 마감하거나 하면은 또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9월달에 말도 안 되는 개폭락이 나올 거냐 아니냐 이런 거는 이 변동성 지수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개폭락의 기준이 이겁니다. 엄청난 폭락이 나오는 게 한 변동성 지수 80대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이번에 9월달에 변동성 지수 80대까지 올라와서 한번 빵 터트리는 게, 그게 이제 9월달 폭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폭락하긴 했는데, 하락하긴 했는데, 뭐 대충 뭐 변동성 지수 S&P 나스닥 기준으로 뭐 한 41 요 정도에서나 아니면 뭐 50 정도에서 멈췄다. 그럼 그건 개폭락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뭐 건전한 조정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9월달 대폭락이라는 것은 변동성 지수가 80대까지 최소 뭐 60, 70까지 올라오는 그런 하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하여튼 그런 하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일단은 오늘 드릴 얘기는 다 드린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